4월 1일 목요일 밤 10시 25분입니다. 책이 한 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사진 않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인터뷰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약화가 국익에 부합한다. 한미 군사동맹이 약해져야 우리나라의 이익에 더 낫다, 이렇게 하는 말을 했다 그래요. 책 이름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는 단어예요. 심리학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세뇌시키고 주입시킨 나머지 이제 의도하는 내용을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은, 설명이 나오네요. 가스라이팅은 누군가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때로는 조작해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네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이 조직적으로 한국을 허수아비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다. 치밀한 가스라이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말을 못한다든지 못할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의미다. 라며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압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한다는 일부 보수학자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논쟁이라고 했다. 2019년 8월부터 차관급 국립외교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공직자가 한미 관계의 비판적 견해를 담은 책을 출간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비밀에 접근해 실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실무 라인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교육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약화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이 강해진다는 것은 북한 측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고 대외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라며 억지만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게 2017년 증명되었다. 억지와 적극적 평화를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책을 내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했는 사람은 국립외교원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김준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TV에 한 번씩 얼핏 나오는 거 봤습니다만 제가 TV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얼굴을 보니까 TV에 좀 나오던 사람이네 하는 걸 제가 알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58세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서 여기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586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칭송하는 이른바 주사파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발언을 봤을 때는 그 주사파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거는 가스라이팅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한국이 동맹에 중독이 되어 왔나요? 예,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좌익 시민단체들도 아마 정말 미국 물러가라 했을 때 정말 미국이 물러가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일부분의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미국은 물러가라고 안 해도 6.25 전쟁 직전에 물러갔었죠. 예, 물러가고 난 뒤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쳐들어 내려온 것이죠. 우리의 좌익들은 이제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이에 미국 제국주의가 들어왔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막시즘을 신봉하는 또는 공부했는, 수련했는 사람들은, 소련에서 과거에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중해방을 가져왔듯이, 짜르 체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조선의 봉건 왕조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 미국 제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련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식민지화하면서 소련 군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죠. 그런 어떤 이 사람들도 약간 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은 물러갔습니다. 역대 강대국 중에서 미국만큼 영토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부리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유교역을 하는 나라를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어떤 자유세계의 팽창을 그렇게 추구해 왔던 것이지, 영토에 대한 그런 열망은 보이지 않았던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우리 좌익들이 늘 미국 물러가라고 하듯이 미국은 물러갔습니다. 군사 고문관 몇 명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좌익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진영에서도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이 백곰 미사일을 실험을 했었죠. 핵무기 소유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굉장히 반목이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자주국방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좀 의존하는 형태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구책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좀 더 진취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런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못할 말이 많았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압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불만을 이제 터뜨리는데요. 글쎄요, 감정적으로는 짜증나, 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해라고 뭐 어린애처럼 이제 징징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국립외교원장, 비록 이 정권이라서 임명이 됐겠죠. 뭐 어떤 능력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그 국제 정치라는 거는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국내 정치도 힘의 논리죠.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진짜였느냐, 그거 가지고도 아닌 게 다 나와도 뒤집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권력을 잘 관리를 하고 어떤 뭐 능력이 좋았다 나빴다는 뭐 주관이 약간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돈 받고 그런 여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성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밝혀내지를 못하는 것도 역시 파워의 문제인 것이죠. 국내 정치도 그럴진데 국제 정치는 더더욱 파워의 문제죠. 우리가 미국에 대가 할 말을 못하고 약간 놀리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징징댈 일이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초등학교 국가대표 선수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국의 군사력이 어떤 파워가 전 세계에서 뭐 6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 세계 군사력을 합쳐가 연합군을 만들어도 미국을 못 이겨냅니다. 예,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6위다 이렇게 하는 좀 어린애 같은 분석들이죠.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맞붙으면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붙으면 일본이 이깁니다. 한국이 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미 동맹은 북중러 대륙 전체주의 동맹과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요긴한 것이 지금 한미 동맹인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김준형 외교원장님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입코라도 한번 제대로 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죠.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이 롯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도 제대로 입대 못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니까. 그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갔을 때 혼밥 먹고 찬밥 신세 당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때 따라갔던 그 기자가
거기 수행원들 중에 기자가 중국의 그 경호원들에게 맞아가지고 뼈가 함몰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조차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불가능한 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왜? 계속 진정성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장관급 이상, 총리 포함 공식적인 사과를 39회인가요? 38회인가요? 그만큼이나 했습니다. 물론 더 원하면 또 계속 이제 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중국은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여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매년. 예. 그 과거 역사상. 그 다음에 뭐 몽골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 6.25 전쟁 어땠습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전쟁을 발발했는 그 기회를 삼아서 북진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까지도 중국이 막아버렸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제 살려놓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 깃발에 대해서 저거 전범 깃발이다. 전범국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 좌익 단체 봤습니까? 김준영 외교원장님은 그런 말 해봤습니까? 최근까지도 6.25 전쟁은 항미 원조였다. 예, 미국에 대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침묵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히려 우리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죠. 중국의 고위 관료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미동맹만 아니면 한국의 여성들이 다시 중국인들의 발가락, 발톱, 손톱 손질하고 몸 팔도록 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해도 아무도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침묵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일부 보수학자의 주장에 어지간히 북한 옹호한다고 애를 쓰는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를 가스라이팅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김여정, 하명 정권이라고 조롱받는 지경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땠습니까? 김여정이가 기억나는 것도 제가 잘 없습니다. 북한식 그 조롱하는 그 구사력이었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개똥 같다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말을 내뱉어내는 데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 한마디 못하는데 제대로. 그걸 놔두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압도하는 일이 많았다고요?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 압도합니다. 한국이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압도하는 거 아닙니까? 압도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이 또 동남아 어느 후진국과 동맹을 맺었다. 당연히 우리가 압도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순진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실질적으로 비밀에 접근해서 실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실무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소신 발언으로서 이런 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외교관을 교육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죠. 나는 우리 부대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실무 라인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군사 교관이야. 교육단 교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관으로서 가르칠 때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철학을 다 쏟아내가지고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실무 라인은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이런 소신 발언을 하는 책을 써도 돼. 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약화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 이게 이분이 문장이 안 되는 걸 자꾸 말을 해요.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약화되는 게 국익에 바람직하다. 이거는 최근에 얼빠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미 경중이라고 합니까? 굳이 사자 용어를 그렇게 만들던데 안보는 미국하고 손잡고 경제는 중국하고 손잡는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내가지고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들을 얼빠진 주장을 하죠. 그것도 얼빠진 주장인데 심지어 이분은 군사동맹
안보는 미국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빠진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군사 동맹이 약화되는 게 국익에 이롭대요. 그런데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된대요, 또. 너무 이게 세석 불가한 비문이라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랑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 걸어서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약화되어도 이 친구의 관계는 더 좋아질 거다. 이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 동맹이 강해진다는 것은 북한 측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북한 측의 위협이 커지니까 그 위협을 대비해서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가 있죠? 글쎄요. 내가 똥을 샀는데 화장실 가서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밥을 먹으니까 똥이 나오는 건데 비유할 말이 없을 만큼 비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억지만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게 2017년 증명됐다. 2017년 증명이란 말은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했던 그 장면들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도발은 계속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미사일 발사까지 했는 거, 그건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일본의 언론이 발표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알게 되었죠. 그 일본과 한국의 군사 정보 동맹이라는 게, 지소미아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증명해낸 셈이기도 한데, 최근까지 계속 도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은 발상 불사체다라고 했습니까? 불상 발사체라고 했습니까? 대륙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 싫어서 또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단도미사일이다. 미상 발사체다. 온갖 말로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다는 걸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끌어안고 난 뒤에 싱가포르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해먹는데도 얼마나 잘 써왔고 도보다리라고 합니까? 만나가지고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고 있으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은다고 하는 그 USB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내막까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이게 얼마나 대국민 쇼였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에 평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억지와 적극적 평화를 같이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억지, 적극적인 전쟁 수행 능력 배양, 이런 말은 일견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적극적 평화라는 말은 무슨 평화죠? 평화는 그냥 평화지 적극적인 평화가 뭡니까? 글쎄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유가 있는데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절망과 함께 약간의 자신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관급은 아니고 아마 차관급 좀 되는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재라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정세관, 분석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절망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시골 촌뜨기인 나도 어느 정도 희망은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이 고위직 나으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도 너무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분수는 지켜야 되겠지만은 약간 희망을 가져봤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이 국립외교원장 역대 지낸 분들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70년사가 그렇게 헛되진 않았다. 정말 자유보수 진영의 인재풀이라는 거 하는 거는 크다. 인재풀이 있다. 좌우를 떠나가지고 실력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층 마찬가지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못 만들죠. 외교 능력 없죠. 군사력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평화 부르짖기만 하고 계속 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은
정의를 독점한 듯 선민의식을 가진 듯 그렇게 코스프레를 해오다가 정말 들춰보니까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고 있는 썩고 있던 그들의 내막이 지금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없다. 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선동 실력이 굉장히 강하다. 만약에 전 세계 선동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 월드컵은 대한민국 좌익들이 따놓은 당상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1등을 하면서 줄림의 컵을 브라질이 가져갔듯이 우리 석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동 능력만큼은 아주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은 국정을 운영하거나 외교력에 있어서 국제 정세에 있어서 통찰하는 힘은 정말 실력이 없다. 얕다. 반면 보수 우익 진영이 지금은 뭐 4분 5열 되어 있고 또 위세에 눌려 있긴 하지만 인재풀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김준형 외교원장의 책을 내면서 응한 인터뷰를 제가 나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